자, 그러자 우리 정부도 한국 대표단을 직접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예정을 밝혔습니다. 자, 대통령은 북한군 전소 투입이 예상보다 빠를 수도 있다. 엄중한 상황이다. 한국의 대표단 우크라이나 방문에 전황 정보를 공유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국정원 참관단 파견도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직접 우리 대표단 국정원 1차장이 이끄는 우리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논의 가능성, 국정원 참관단 파견도 검토되고 있고요.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거나 포로 신문 등에 일조할 수 있는 인원들을 파견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가 검토 중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나토도, 대한민국 정부도, 미국 정부도, 일본 정부도, 우크라이나 정부도, 심지어 러시아 정부도 북한의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의 더민주혁신회의에선 북한이 파병했다라는 구체적인 증거도 부족한데 현 정부가 국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른바 전쟁에 동참하려 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현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국정을 둘러싸고 주술사니 영적 대화 같은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닭 목을 베고 닭피의 맛을 보면서 전쟁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나라입니까? 수천만 국민들의 목숨을 건, 이 나라의 운명을 건 이런 전쟁놀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술, 영적 대화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현 정부가 사실은 한미일 안보 담당자 회의와 국방 정보기관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북한의 파병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의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주술에 의존해서 이른바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 정부가 개입하려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이재명 대표가 우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국정원 파견을 두고 이렇게 소위 비아냥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는 북한군 전쟁포로들 신문을 하기 위해서 신문조를 파견하겠다고 합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기관이 남의 나라 전쟁포로 신문에 참여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제정신입니까? 고문기술 전 세계에 전수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장병 파병 문제도 지금 참관단의 이름으로 슬쩍 보낼 생각인 것 같은데 이거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 호윤석 대변인님, 지금 제1야당 대표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우리 정부가 참관단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닭 목 빼고 닭 피를 맛보며 전쟁 여부를 결정하느냐, 고문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국정원을 파견하느냐, 스리슬쩍 파병을 위한 것 아니냐 등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전 이재명 대표님한테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전쟁이라고 하시는데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동맹을 사실상 지난해 맺었습니다. 네네. 지금 러시아 전쟁에 북한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반도에서 만약에 김정은 정권이 남침을 해온다. 그러면 러시아가 자동적으로 군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6.25 전쟁 때도요. 소련군이 직접 참전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이고 또 집권하겠다는 민주당의 책무 아닙니까? 그런데 직접 우리 목줄을 겨냥해오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북한군이 파병하면 그 대가로 러시아가 첨단, 핵, 미사일 기술들 전수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서 그것도 개발하는 자금으로 쓰고 돈줄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가서 또 실전 경험을 익혀가지고 오고 다 우리한테 하나하나 직접적인 위해가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남의 나라 전쟁인데 왜 보내 제정신이냐 그러면서 저런 말씀하신다면 맨 마지막에 딱 한마디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는 규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규탄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규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리고 고문기술자 보낸다고 확보하시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국정원에 고문기술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2년 반 전까지 문재인 정부가 서훈, 박지원 그분들이 국정원 원장 하시면서 국정원 운영하실 때
그때 고문기 숫자들 거기 있었습니까? 그분들 다 양성했다는 얘기입니까? 민주당식의 이재명 대표식의 저런 가짜 평화 또 뒷거래, 굴종 뒷거래 이런 걸로 평화를 지킬 수가 있다면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된다는 것은 이미 20년, 30년 동안 검증이 됐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은 한 번도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 공동사무소 폭파시킨 거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삶은 소대가리 뭐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억지로 뭐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했지만 북한이 실질적으로 보여준 행동은 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것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망상이죠. 환상을 넘어서 망상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집권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정부의 이제 참관나 파견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면서 현 정부가 어떤 주술에 의존해서 저런 결정을 하는 듯 이 대표가 비판한 것이고요. 고문 기술 얘기까지 나왔는데 청와대 또 안보전략비서관으로 계셨던 전성 비서관님, 혹시 국정원이 아직도 좀 고문합니까? 아니 저 발언은 상당히 국격을 실추시키는 발언입니다. 이 대표 발언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국정원에서 고문이 없어지는 게 언젠데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거는 그 안보를 정치화하는 네네. 가장 그 좋은 이게 사례가 아니겠어요? 저렇게 극단적으로 발언이 나와가지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가 없지요. 네? 그 우리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정부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정부에서도 좀 외부 바깥에서 보기에 너무 이렇게 서둔다는 느낌은 들지 않게 좀 단계적으로 차분하게 움직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도 파견단을 보낸다고 하는데 사실 우크라이나에 직접 가기 전에 지금 독일에 우크라이나 전쟁 후방 기지가 있습니다. 후방 사령부가 그 나토 회원국들이 지금 거기서 작전하고 협의하고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동참해가지고 그런데 먼저 가서 이렇게 뭐 브리핑도 하고 정보도 받고 하는 이런 단계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이렇게 우리 정부도 필요한 스텝을 밟는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네. 훨씬 국민들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러한 그 무리한 비판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저거는 상당히 잘못된 발언이고 사실 이런 국가 안보 문제는 초당적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서로 이제 협의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해하고 예. 하면서 필요할 때 정부를 밀어주고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성숙한 대한민국 아니겠어요? 네.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고문 기술 얘기는 황당하다. 아니 너무나 황당하고 그거는 정말로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격을 실추시키는 잘못된 발언이죠. 네. 자, 김종현 의원님. 네. 민주당 내 최대 친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에서는 28일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제시한 동영상과 사진, 출처도 불분명한 문서 정보만으로 북한군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라며 현 정부를 비판했는데 오늘 지금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정보 당국이 감청도 했고 우리 정보기관도 발표를 했고 미국, 일본, 나토까지 북한군 파병을 확인해줬는데 왜 민주당 내의 최대 친명 조직은 북한이 파병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까? 더민주혁신회의가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니까요. 네네. 네,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북한군 파병에 관련해서는 우리 국정원이 제일 먼저 인정을 했죠. 그렇죠. 그건 확인을 해줬던 것이고 오히려 러시아나 미국이나 나토에서는 그 이후에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는 조금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어떤 근거나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오히려 당사자들이 다 이제 결과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인하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정부가 어떤 개입을 이렇게 대책 없이 또 국민의 뜻에 반해서 이를테면 살상 무기 지원 이런 얘기들은 우리 국민 누구도 이거긴 찬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입장을 또 민주당에서도 밝힌 바가 있죠. 그래서 이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규탄하면서 단순히 한반도 문제만이 아니라 이거는 전체 이 전 지구적인 문제로 네. 이게 확대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공조가 필요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파병 철회하라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의안을 금년간에 또 발표를 할 예정이고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이 파병 문제에 대해서 규탄을 했는데 다만 정부의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신중해야 된다. 잘못하다가 러시아 나토의 대리전으로 우리와 북한군이 싸우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건 매우 신중해야 된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이나 이런 모습들이 그렇게까지 엄중하거나 신중하게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지적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우려는 있는 것 같은데 다만 뭐 증거나 이런 거 없이 파병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금 경솔한 지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물론 야당의 입장에서 이 전쟁 확전을 방지해야 된다라는 우려의 메시지는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가지만 야당 외곽 조직에서 파병의 근거가 없다거나 아니면 닭의 피를 맛보며 주술 얘기를 꺼내며 현 정부가 전쟁을 결정했다거나 이 대표의 발언 중 고문 기술을 전수한다라는 등의 이 근거 없는 이야기가 과연 현 담론에 도움이 될지 논란이 일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김광선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가 닭피 얘기를 했어요. 이 뭐 무당의 굿 한 판이 연상되는 듯한 발언이셨고 국정원 파견을 두고 고문 기술 언급을 하시면서 남의 전쟁이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앞서 이제 호준석 대변인이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예전에 왜 선거 때 이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왜 개입을 하느냐?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셰셰. 그 셰셰 발언이 연상된다는 지적도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저 얘기를 듣고 한마디로 말해 경악했어요. 경악. 제1야당 대표가 외교 안보를 할지 저런 걸 저렇게 무지할까? 저런 지적인 능력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 후보를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저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가? 정말 경악했어요. 그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제 호준석 대변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뭐 이런 건 차치하고라도 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우리가 무관한 전쟁이 아니에요.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쟁이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 파병을 하면서부터 이건 이제 우리가 직접적인 당사자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그 제1야당 대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해야죠. 네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 얘기해야 하잖아요. 아니 북한에 뭐 사절단 보내고 정상회담 하자고 하든지 그 전에 했던 것처럼 그러는데 더군다나 거기에서 또 주술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주술에 관한 이야기는 물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이건 내부 정치에 관한 거예요. 예. 그 내부 정치의 어떠한 비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지만 지금 국제정사 외교 안보 관련된 부분에서 왜 주술이 나오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요. 자, 국정원이랄지 우리 신문할 수 있는 인원을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하죠. 지금 세계는요. 정부전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우리와 적대 국가인 북한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걸 갖고 있고 더군다나 만약에 포로로 북한 군인이 잡히면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가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CIA랄지 다른 정부 기관들도요. 외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랄지 아니면 어떤 거물이 잡히면 합동신문을 하거든요. 예. 무방국끼리는. 그래서 그 정보를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식조차 없는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뭐 주술 얘기하고 고문 뭐 전수한다는 얘기는 해외에서 들으면 국정원이 고문 전문 기관처럼 들리잖아요. 네네. 그럼 아까 호준석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럼 국정원은 고문원의 기관입니까? 문재인 때 그렇게 고문 많이 했어요? 저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제1야당 대표가 하고 있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마침 김건희 여사와 관련 리스크를 엄청 끌어올렸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연기처럼 사라질까 봐서 아니면 굉장히 국민의 관심이 없어질까 봐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저런 얘기를 하면 뭐 역풍 맞는다 생각합니다. 김광선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호 대변인, 더민주혁신회에서는 북한이 파병했다도 볼 근거가 없다라며 연례적인 합동훈련이면 어쩔 거냐라는 입장을 냈는데 우리 조금 전에 김주영 의원께서도 이 대목 비판하셨잖아요. 그 근거도 없이 저런 주장 곤란하다. 김주영 의원도 비판했는데 더민주혁신회에서는 왜 나토와 미국과 일본과 대한민국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파병으로 보고 있는데 저걸 굳이 러시아와 북한 간의 파병이 아닌 연례 합동 군사 훈련이라고 주장할까요? 믿고 싶지 않은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런 입장이 나온 거죠? 저분들의 일관된 패턴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것이 북한의 주민 또는 진정한 이제 남북 간의 통일보다는 뭔가 김정은 정권을 더 생각하고 더 눈치를 보는 것 같은 그 행태가 뭐 80년대, 90년대 지금까지 전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왜 그럴까? 그 근저에는 뭐가 있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제 나름대로 내린 개인적인 결론은 잘못된 역사관입니다. 남과 북이 분단될 때 오히려 북한 정권에 더 정통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80년대 운동권 주사파 그 사상이 자기도 모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야, 연례적 합동 군사 훈련. 야, 이건 굉장한 주장인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 자신들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 보수 세력보다 북한 정권이 오히려 더 도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우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 중에 전 있다고 봐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여기 예. 계신 김주영 대변인님 같은 아주 합리적인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런 극단적인 발언이 나온 데는 그런 배경이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저기 가 있는 우리 그 북한 군인들이요. 지금 총알바지로 이제 쿠르스크주는 최대 격전지입니다. 이제 미국 대선 끝나면은 평화협정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총알바지로 갔단 말입니다. 저분들이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제1야당 대표도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병 연락관을 보낸다는 것은 저분들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저 사람들이 잡혀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전투하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심리전을 통해서 설득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그런 그 책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왜 이재명 대표님은 그런 생각은 염두에 두지 않으십니까? 그런 생각은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호준석 대변인 개인적 견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민석 최고위원이요. 국지전의 단초를 열려는 계엄 예비 음모다라며 또 계엄론과 이걸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논란인데요. 들어보시죠. 형법상 외환 유치 예비 음모인 전쟁 사주가 신원식 한기호 문자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두 공인 사이의 문자 대화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파병 및 국내 정치 이용에 대한 음모가 노출된 사건이며 우크라이나와 협조로 북한군을 폭격 살상케 하고 국지전의 단초를 열어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 유치 예비 음모이자 계엄 예비 음모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주장인데 전성훈 안보전략 비서관 모시고서 이런 질문 드려서 조금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네. 혹시 현 정부의 어떤 움직임이 계엄을 위한 어떤 예비 음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타당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대명천지에 계엄을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어요. 우리 국민들의 그 수준이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저게 또 안보의 정치화의 그 가장 큰 문제인데 중요한 국가 안보 현안을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잣대에 맞춰가지고 그거를 해석하고 그거를 부풀려 가지고서 이제 공격의 빌미를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힘들고 피곤합니다.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서 국민을 설득하고 정부한테 할 말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한 추정 아닙니까? 저런 추정되는 의견을 증거도 없이 추정되는 의견을 가지고서 이렇게 정치화하고 정쟁화하는 것 자체는 저거는 구시대의 정치죠.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저런 정치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야당으로서 무분별한 확전을 막아야 한다라는 충언과 조언은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계엄 예비 음모나 북한군 파병의 근거가 없다, 합동훈련이다라는 것이거나 닭의 피를 맛보며 전쟁을 결정한다거나 고문 기술을 전수하려고 한다는 것은 현 상황을 타개하는데 별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다라는 지적들은 모두가 오늘 공유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